안녕하십니까. 반도체 부품 구매팀 김창구 책임입니다. 저는 98년 12월 15일 현대전공 자재부로 입사해서 설비원자재 구매팀, 일반 구매팀을 거쳐서 2016년에 전자부품 구매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양산 구매 개발을 쭉 해오다가 올 1월 1일부로 반도체 구매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구매만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구매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군림만 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안이 생겼을 때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팀원들이 좋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팀장도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팀원들과 같이 꼭 회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실수에 대한 원인이나 영향,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짚었다면 다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수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그걸 가슴에 품고 있지 않고 빨리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책을 하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뭐 왜 그래서 하고 한번 물어보면 땡이지, 네가 그래서 안 된다는 등 그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책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게 맞죠. 그래야 뭐 저한테 마음도 열 거 아닙니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수행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회사는 자기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므로 팀원이 하나의 의사결정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팀장의 권한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에 대한 몰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성취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코칭이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은 분명히 어느 부분이 막힐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과 자주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전장품이나 기초 소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빠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교육 기회나 출장 기회는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팀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팀장마저 일관성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팀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다소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분장과 역량 성과에 맞는 철저한 평가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회사 일과 사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일절 팀장이 팀원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찍 출근을 해서 제일 보기 좋았던 팀장의 모습은 팀원들을 일과 시작된과 동시에 바로 이제 그날 해야 될 일을 오다를 내려가지고 일과 시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게으른 팀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나면 즉흥적으로 오다를 내리는 팀장이 있는데, 모셨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날 어떤 팀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미리 일과 시작하기 전에 팀원들에게 사전에 메일로 공지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편이죠. 뭐 팀원들도 일과 시간에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고, 팀장도 회의도 많고 관계대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일과가 시작돼 버리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 시작되기 전에 팀원들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미리 그날 해야 될 거나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답변을 바라는 편이죠. 팀원들 기준으로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팀원들이 일과 내에 자기 일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웬만한 팀장들은 또 뭐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뭐 메일 보내고 부르고 회의 소집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만 이제 팀원들이 집중해서 일과 시간에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본받을 만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다 잡아주죠. 어떤 목차로 어떤 순서로 해서 기승전결을 맺어라. 그래야만 그 친구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오더를 내려야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거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명확한 오더를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더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만들어 왔으면 수정이 없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위에 결제를 맡는 건 팀장의 역할이죠. 시대에 따라 리더십은 항상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일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팀장이 되면서 다짐을 했던 거는 내가 보기 싫어서 출근하는 팀원이 생기게 하진 않겠다. 그게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대책임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인신공격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한 번씩 좋은 추억으로 생각나는 사람, 자기 시대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근간을 만들어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일을 잘했던 팀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운명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20대 중반에 입사해서 지금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지만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곳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어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